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성 면에서는 사실 제외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중에 언제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지 모르는 부분이기도 사실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등학교 관련해서 뭐 수능이나 이런 데는 나올 리가 없겠지만, 나중에 토셀이 아니고 토플이나 뭐 탭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때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화법이란 뭐냐? 화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글로써 말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He said. 자, 그는 말했습니다. I want to be a teacher.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 요 문장을 딱 보면 일단은 이 두 개에서,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따옴표가 보이지? 따옴표가. 이 따옴표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한 말을 그대로 통떠서 그냥 그대로 갖다 놓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한 소리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따옴표가 있게 전달하는 말을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화법. 자, 반면에 이거를, 자,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써보면 얘는 누구고 쟤는 누군가 티가 나요. 자, 동현이, 네. 여기 I는 누구야? 히요. 그가 말했어. 그럼 그가 말했는데 I니까 이 I는 누구다? 당연히 그겠지.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한 순간은 지금일까요? 과거일까요? 과거겠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said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즉, 이 원한다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들어보면 원한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원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듣는 사람이 이 상황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어떤 듣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돌려서 풀어서 쓴 것을 우리는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he said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 있는 쉼표하고 따옴표 있죠. 이 쉼표하고 따옴표를 접속사 that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따옴표에 있는 내용이 이 said의 목적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따옴표를 없애면서 이 문장으로 편입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문장을 이 안에 품으려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that은, 자, 이 쉼표하고 따옴표, 쌤은 이걸 쉼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쉼따를 that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누구라고? I가 크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want는 당연히 앞에 있는 시제일치에 맞춰서, 우리 시제일치 배웠죠. 앞에가 과거는 뒤에도 과거. 그래서 이 want가 wante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접 화법은 따옴표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한 얘기나 누군가가 한 말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전달을 하는 방식, 이게 바로 직접 화법이고, 간접 화법이라는 것은 그 한 말을 문장의 상황과 어떤 그 시제를 맞춰서 정확하게 지금 포커스로 다시 이렇게 풀어서 쓴 화법을 간접 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기 전에 다른 문제 하나를 보고 할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봤을 때 지금 따옴표가 보이나? 따옴표 보이죠? 따옴표 보이니까 이게 무슨 화법? 직접 화법입니다. 자, 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까 이 셋은 그대로 셋으로 떨어졌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변화가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에서 이 say라는 보면 심해집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said가 그대로 said로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여기에는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me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것을 문장에서 품으려면 사형식을 써야 합니다. 사형식. 여러분들 사형식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자, 사형식은 알다시피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사형식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참 안타깝게도 저 say라는 동사는요 사형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사형식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o me라는 이 얘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여기에 있는 이 said to를요 사형식이 가능한 tel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인 told로 바꿉니다. 왜? 사형식에 맞으려면 said to를 told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said는 그대로 said로 떨어졌지. 그러나 said to는 told로 바꾼 거예요. 기억합니다. 자, 밥이라는 인간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여기 안에 있는 이 문장이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 전달 동사도 사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만약에 물음표가 들어가는 의문문인 경우는 저걸 told로 쓰지 않고 ask라는 동사로 바꿨어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알겠죠?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아니니까 told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게 평소문이니까 쉼표하고 따옴표가 뭐가 된다? 대시 된다. 그래서 밥 told me that. 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 지가 뭐예요? 나와 함께 I took it home. 이건 굳이 써 필요 없는데. I took it home. 내가 그걸 집으로 가져갔어. 자, 이런 표현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I는 누굴까요? 당연히 저놈이죠. 그럼 바비는 he입니다. he. 그지? 그리고 나서 말을 할 단계에서 과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풀어 헤치면 과거의 과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took이 아니고 had taken입니다. 그리고 it은 그대로 가고 home. with 다음에 이미는 누굴까요? 답이니까 him.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216쪽 볼게요. 216쪽에 거기에 보면은 바꾸는 방법이 나와 있어. 거기에 자, 거기 박스 있죠, 박스. 자, 그 박스에 평소문의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거기에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쳐주세요.
1번에 say는 say to는 tell. 자, 거기에 밑줄 쳐둡니다. say는 그대로 say가 되지만 said to는 told로. 자, say to는 tell이 된다. 두 번째, 쉼표하고 인용 부호. 자, 이거를 선생님은 쉼따라 그랬죠. 자, 쉼따는 뭘로 바꾼다? 대수로 바꿔치기 한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놈은 누구고 저놈은 누구고 그 사람을 서로 바꿔주는 그거. 그게 바로 인칭 대명사를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다? 시제를 바꿔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있는 전달 동사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 뒤에 있는 시제들을 변화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5번에 나오는 이 표현들, 지시 대명사나 부사구는 다음과 같이 알맞게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그 당시에 말할 때의 어떤 기준이 되는 점과 시간이 지나서 지금 바라본 관점은 차이가 있겠죠. 자, 봐봐. 어고가 뭐야? 어고는 뭐뭐 몇몇 며칠 전에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고가 과거의 과거가 돼서 과거 완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before의 그 형태로 바뀝니다. 예전에, 이전에. 그리고 now, then이 뭐예요? then은 그때입니다. 자, 이거 왜 바뀌는지 알겠죠? 자, here, there. 자, here가 왜 there로 바뀔까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한 장소가 지금 이 장소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지? 대부분은 거의 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라는 곳이 거기로 바뀌는 거고, 그 당시에 말한 가까이 있는 물건 this나 these는 그것, 저것 이렇게 that이나 those로 바뀌는 겁니다. 자, today가 뭐예요? 오늘이죠. that day는 뭡니까? 그날입니다. 알겠어요? 자, yesterday는 뭐야? 어제지. 그러나 말을 전달하는 지금 입장에서는 어제보다 그 이전날. 분명한 거는 어제는 오늘보다 하루 전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도 the day before 혹은 the previous day. 자, 그리고 tomorrow,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오늘 그 다음 날이잖아. 그러면은 the following day, the next day.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 정도는 알면 됩니다. 자, exercise 5에 거기에 1번하고 4번을 한번 두 개를 해보세요. 시간은 2분 주겠습니다. 세부법 책은 팬덤 영문법 2예요. 서점에 가도 팔고 인터넷에서도 팬덤 영문법 2 치면 근데 이게 고등학생용이 있고 중학생용이 있거든요. 중학생용입니다 이거. 자, 선생님이 이따가 그 사이트 하나 알려줄게요. 둘, 넷, 여섯, 여덟, 10명 중에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까? 1번 문제. 내가 봤을 때는 한 7명 정도 맞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연이하고 한번 얘기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요?
틀렸을까요? 주원이 보자. 한 문제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 맞았어. 자, 일단은 볼게요. said2가 뭘로 바뀌지? 텔로 바뀌어야죠. told로 바뀌어야죠. 텔의 과거형이 I said to는 I told로 바뀌는 거죠. I told로 바뀌고 그 다음에 my mom dad 다음에 I 다음에 will 있죠. will이라는 조동사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would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told my mom that I would answer the phone.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꾸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지.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He said, said는 자, said 뒤에 누구누구에게 하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said 그대로 쳐주고, 자, 없는 쉼표하고 따옴표를 만들어야죠. 사실 거기 대시 있는데, 자, 그가 말했어. 그는 뭐예요? 하룻밤만 머물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가 자기가 머무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he가 뭐가 되지? I가 되는 거죠. He said 쉼표 다음표 he가 아니고 I will stay for just one nigh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217쪽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화법 전환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거기에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woman said. 자, 볼게요. 그 여자는 나한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뭡니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꿔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여기에 전달이 되는 말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What is your name? 여기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이건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그죠? 내가 의문문을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said to는 아까는 tell로 바꿨지만 이번에는 묻다라는 asked로 바뀌는 거죠. asked. 그렇지? me. 아까는 이 쉼표하고 따옴표를 that으로 바꿨죠.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의문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겠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특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yes나 no로 답하는 게 아니라 그 의문사 자체에 대한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특징은 yes나 no로 답이 가능한 문장이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의문사가 있다. 자, 그럼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여기에 있는 that을 바꿔 쓰면 that이 있잖아. 쉼따를 that으로 바꾼다 하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바로 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what is your name? 자, 여기에서 이 your는 뭐겠어요?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my name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앞에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 is는 was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의문사를
다른 문장의 목적으로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목적으로 집어넣을 때는 이거를 그냥 의문문의 순서대로 쓰면 안 되죠.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다시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주동이에요. 그러면 의문사는 뭐예요? what. 그 다음에 주어는 여기서 my name이 되겠죠. 그 다음에 was.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세 번째 게 어렵겠네요. I said to her. I said to her.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영화를 do you like? 너는 좋아합니까? 자, 이 문장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한다? 따옴표 안을 확인한다.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뭐다? 물음표가 있지. 그죠? 물음표가 있으면 의문문이야. 자, 그리고 하나 확인하는 김에 이게 물음표가 있긴 한데 의문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너네 봤을 때 이 문장에서 의문사가 뭐예요? 자, what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문장의 의문사는요, what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의문사는 what kind of movie 이 전체가 의문사라는 것을 머리에 알아야 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what은요, 의문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의문사와 함께 의미가 연결되는 모든 것을 의문사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이거 뭐예요? 너 어떻게 지내냐 이거지. 자, 여기서 의문사는 당연히 얘밖에 없죠. 그런데 How old are you? 이 문장에서 의문사는 뭐예요? How가 old를 지금 꾸며주고 있지. 그럼 이 전체 내용 요거를 의문사로 잡아야 돼요. What i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으면 이 what이 의문사지만 what kind of movie 여기에 있는 무슨 종류 어떤 종류의 영화 이렇게 되니까 의문사는 이 전체가 돼서 의문사 구를 얘기합니다. 얘를 의문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화법을 넘어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게 물음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said to를 뭘로 바꾼다? asked로 바꿉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her를 써주고 자, 쉼따는 여기서 의미 없고 여기는 what kind of movie가 의문사라고 했죠. 맞지? 그리고 주어는 여기서 you죠. 근데 이 you는 누구야? 내가 그녀한테 말했어. 너는 하니까 이거는 그 여자네요. 그러면 what kind of movie 요거 해놓고 she 동사는 lik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것도 공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봅니다. 217페이지. 자, 전달 동사 say to는 뭐로 바뀐다? ask로 바뀐다. 자, say to도 ask로 바꾸지만 say도 asked로 바꾼다는 거 그거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쉼표와 인용부 쉼따는 없애고 that을 쓰고 그럴 필요 없이 부절을 의문사로 연결한다. 자, 의문사 연결한다 동그라미. 자, 3번으로 넘어가지 말고 5번을 보세요. 5번에 보면 저 피전달문은 의주동의 어순으로 쓴다 이거죠. 자, 그거 별표 쳐둡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다시 3번과 4번은 아까 했던 건데 사람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은 이놈이고 인칭 대명사 처리 그리고 시제 처리 그건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지시 대명사 부사구는
형사문의 화법 전환에서와 같이 어제는 그 전날이고 내일은 그 다음 날이고 이것은 저것이고 여기는 그곳이고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속죄. 속죄는 일단 217조까지 하고 그리고 거기 219, 210, 220 두 페이지를 더 하세요. 219, 220